처음에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아. 너무 압박감 가지고 외우려고 들면은 어느 공식이든 다 그래. 외우려고 압박감 들면 재미도 없고 또 문제도 잘 안 풀려. 문제가 잘 풀리면 몰라. 그냥 공식만 외워가지고 문제 풀리는 거면 수학을 왜 배워? 수학이 어렵지도 않았겠지. 그러면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럼 어려우니까 배우는 건데 일단 요거는 공식이 아니야. 자, 우리 처음에 뭐 하는 방법을 배우냐면 우리 앞에서 2학년 1학기 때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거는 해봤지. 그 전에 1학년 때는 뭘 해봤어? 그냥 a 곱하기 b를 뭐라고 쓰자? a, b라고 쓰자. 그냥 아주 단순한 단항식 계산 해봤지.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은 이렇게 해서 곱셈기호 생략해서 쓴다. 이게 1학년 1학기 수준.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이제 좀 더 머리가 커진 다음에 이런 걸 이제 배웠잖아.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뭐라고 쓰자?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이렇게 곱하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니까 우리가 곱셈기호를 여기에서 또 생략을 해서 ab 더하기 ac라고 쓰자. 여기까지 2학년 1학기까지 다 배웠지.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 이제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거지.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아니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야 이제. 알겠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우리가 분배 법칙을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 잘 봐. 분배 법칙을 쓰긴 쓰는데 그냥 모든 항에 대해서 다 분배 법칙을 쓰는 거야. 여기 A에서 C에다가 곱해주고 A에서 D에다가 곱해줘. 이게 지금 A의 입장에서 보면은 C, D한테 분배 법칙을 쓴 거지? 돼? 그 다음에 항이 두 개 있잖아 지금. B도 있잖아. 그치? B한테도 마찬가지로 한 번 C. 그 다음에 B한테에서 D한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 법칙을 각각의 항에다가 써준다 생각하면 돼. 그게 바로 다항식의 곱셈이야. 알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항이 3개든 4개든 5개든 다 할 수는 있어야 돼. 자, 여기서 D 더하기 E 더하기 F야 만약에. 계산 어떻게 하겠어?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 거니까 각각의 항한테 분배 법칙을 쓴다. 이렇게. 알겠지? A에서 D, A에서 E, A에서 F 이렇게 곱하면 돼. 그 다음에 B에서 D, D에서 E, D에서 F 이렇게 곱하면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C에서 D, C에서 E, C에서 F 이렇게 곱해서 다 싹 다 더하면은 분배 법칙이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분배 법칙을 배웠던 거에다가 다항식이라는 개념을 합쳐가지고 모든 항에서 분배 법칙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항이 몇 개든지 다 구할 수 있는데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렇게 3개짜리 나오는 거는 잘 없어.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2개짜리 항 이렇게 다항식을 곱셈하는 것만 주구장창 연습하시면 돼. 알겠지? 이거에 관해서 나중에 이제 공식도 나오는 거야. 자, 일단은 개념 폭폭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1번에 1번. 자, 뭐야? x 플러스 3 곱하기 y 플러스 2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야. 됐지? 매우 두근두근하지? 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야 드디어. 나중에 뭐 나오는지 알아?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 나와. 알겠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 초반에. 완전 초반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요거는 지금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알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곱해주고 아래쪽으로도 요렇게 곱해주면은 각각의 항에다가 분배 법칙을 한 번씩 써준 거야. 됐어? x 곱하기 y는 뭐라고 써? x, y 요렇게 곱셈기호 생략해서 쓰면 되지? 그 다음에 x 곱하기 2는 뭐라고 써? 2x라고 쓰고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3 곱하기 y도 문제 없다. 3y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3 곱하기 2를 뭐라고 써? 6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쓴 다음에 쭉 한번 봐봐. 처음부터 끝까지 봐봐 얘들아. 계산할 거 있니? 없지. 계산할 거 없으면 여기서 end, 여기서 계산 마치면 돼. 됐지? 동류항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자?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계산해주는 거야. 알겠지 다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 4번 한번 해보자. 자, 부담 없이 들어. 요거는 뭐 제곱근이 활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나온 거. 그냥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분배 법칙 쓰는 거야. 자, 여기서 그럼 뭐 한다? 또 요렇게 두 번, 요렇게 두 번. 앞에 거에서 뒤에 거에다 두 번씩 요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a 곱하기 4c는 4 ac라고 적든 ca라고 적든 마음대로 하시고 a 곱하기 d 마이너스 d 요거 봐봐. 마이너스 d를 한 번에 곱하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ad 이렇게 하면 좋아. 됐지? 그 다음에
2b 곱하기 4c 그냥 부호까지 합쳐서 곱하는 거다. 자, 그래서 8bc 그 다음에 2b 곱하기 마이너스 d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b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됐어? 근데 여기에서 또 계산할 거 있어 없어? 없네. 그치? 확인했어. 오케이. 그럼 됐어. 여기에서 끝. 엔드. 계산 끝. 요걸 답으로 적으면 돼. 됐지? 자, 할만하지? 그냥 계산이야. 우리가 알았던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할 줄 알면 여기서 각각의 항에다가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하는 거야. 문제 없잖아. 그지? 쉬워. 자,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는 한 문제만 해보자. 뭐로 할래? 5번 갈까? 5번이 그래도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지? 자, 5번. 2번에 5번. 자, 5x-2y, 3x-y.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둘이 곱해보면, 5x 곱하기 3x, 5x 곱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 곱하기 3x, 마이너스 2y 곱하기 마이너스 y다.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5x 곱하기 3x부터 하면 15x 제곱, 거듭제곱 붙여주면 되잖아. 똑같은 거 곱했으면, 그치? 자, 그 다음에 5x 곱하기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xy.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곱하기 3x는 마이너스 6xy. 다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곱하기 마이너스 y는 플러스 2y 제곱. 됐습니까? 어려울 거 없지. 근데 여기에서 잠깐 쭉 한번 봤을 때 뭐가 보여? 동량이 보이지? 그래서 항상 저기서부터 처음부터 했을 때부터 계속 찾아 나갔던 거야. 여기에서는 동량이 이렇게 있잖아. 맞지? 자, 이렇게 동량을 같이 계산을 해줘야지. 그래야 마무리가 된다. 엔드. 마이너스 11xy 플러스 2y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끝. 이렇게 적어주면 돼. 깔끔하게. 됐지? 자, 그러면 3번은 뭐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기초는 결국엔 분배 법칙이다. 그치? 자, 그래서 1번에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2개짜리 항도 이렇게 써주고 3개짜리 항도 이렇게 써주고 그냥 3개짜리라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 그냥 뭐 해준다? 분배 법칙을 하는 거다라 그랬어. 하나의 항을 딱 너 잡아서 같이 분배 법칙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1 너 잡아서 분배 법칙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봐봐. x 곱하기 x 하면은 x제곱 되고 x 곱하기 2y 하면 2xy 되는 거고 웬만하면 우리 알파벳 순서대로 적는 게 좋잖아. 그치? yx 말고 xy 이렇게 적어. x 곱하기 2 하면 뭐? 2x 되고 1 곱하기 x 하면 얼마? x 1 곱하기 2y 다 그대로 적으면 되겠지. 눈치챘어? 여기에서 1 곱하기 2도 2 그대로 적으면 돼.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총 6개의 항이 있어. 여기에서 이제 동류항이 보이지? 요거 보이지? 요거만 잘 계산해주면 돼.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다시 2xy 적고 플러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계산 끝. 됐지? 여러분들이 무한히 많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중요한 건 이제 공식인데 중요한 건 공식이야. 이건 지금 공식이 아니야. 그치? 계산법을 알려준 거야, 선생님. 계산법을 알려준 거. 그래서 일단 여기 다 넘어가? 다 똑같은 거지. 그냥 분배 법칙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자, 곱셈 공식이 중요해. 곱셈 공식. 자, 첫 번째 완전 제곱식. 거기 써져 있니? 안 써져 있을 텐데. 이름이 없지. 합의 제곱, 차의 제곱 그렇게만 돼 있지. 선생님 때는 이런 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 교과서에만 그렇게 안 나와 있을 뿐. 그냥 이름만 책에서만 이름이 합의 제곱, 차의 제곱이 있을 뿐이지 오히려 완전 제곱식이라고 다들 불러. 여러분도 나중에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고 학교 선생님도 완전 제곱식 이렇게 부르실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이름을 잘 기억을 해놔. 줄여서 완제라고도 부를 거야. 가끔 가다가 귀찮으면. 자, 그래서 얘가 대체 뭐냐? 이런 녀석이야. 합의 제곱이라 그랬지 거기에서는. 말 그대로 더해서 제곱한 거야. 알겠지? 더해서 제곱한 거면 이거 지금 항이 몇 개? 2개지. 항이 2개면 다항식이지. 다항식을 제곱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다항식을 제곱한 형태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선생님 정의를 확실하게 하라고 그래서 다항식을 제곱한 게 완전 제곱식이면 얘도 완전 제곱식이야. 나중에 이거는 고등학생 때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도 완전 제곱식이야. 항이 2개든 3개든 4개든 다 제곱되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나오는 건 이거 항 2개짜리 완전 제곱식만 나오게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돼. 알겠지? 일단 외우기 전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보면 그냥 뭐 한다? a 플러스 b를 제곱했다는 뜻은 똑같은 걸 2번 곱했다는 뜻 아니야? 맞지? 그래서 a 플러스 b를 어떻게? 2번을 적었지? 2번 적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 방금 전에 계산했듯이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슉슉 계산하면 되겠지? 됐어? 이거 아까 전에 배웠던 거 또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공식이 나와. 여기에서 a 곱하기 a는 a 제곱 쓰고, 봐봐. a 곱하기 b는 ab 이렇게 쓰고, 아까 전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b 곱하기 a는 ab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ba라고 적었다가 거기서 순서 바꿔서 ab. 그 다음에 b 곱하기 b는 뭐? b제곱. 됐어? 이게 공식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둘이 계산해야지. 그치? 동류항이니까.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무슨 공식이 만들어집니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사이에 2ab 둘이 곱해서 2배가 들어가. 뭐라고 했어 방금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배워. 알겠지? 그냥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실수하는지 알아? 그냥 얘는 안 쓴다. 진짜 나는 진짜 미쳐버리겠어. 이거 지금 3학년 1학기 거잖아. 그치? 아직 너네 선배들 3학년 2학기 애들도 3학년 2학기 거 배우고 있는 애들도 지금 이거 실수하는 애들 있고 고등학생이 이거 실수하고 있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 애들은 지금 고등학생 거 가르칠 게 아니잖아. 그치?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공식이라고만 생각하고 외워버리면 사실 얘를 그래서 빼먹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제곱해서만 더한다고. 자, 이렇게 외워. 이렇게 a 플러스 b의 제곱 있지.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그게 차의 제곱인데 여기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얘한테 마이너스 붙는 거야. 중간에만. 알겠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한다 그랬지. 앞에 거 제곱 한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한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안 적어버려. 알겠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먼저 적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b제곱을 먼저 적어. 뒤에 거 제곱을 먼저 적어.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배를 하라고. 알겠어?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2ab. 알겠어? 이렇게 외워.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좀 제발 좀 써. 알겠지? 둘이 곱해서 2배 잊지 마. 자, 요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준 게 무슨 식이라 그랬다? 완전 제곱식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갈게. 앞에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방법이 있었잖아. 그치? 내가 거기서 또 입이 근질근질 안 맞네? 입이 또 근질근질 거렸는데 봐봐. 그 피타고라스 방법의 개요가 어떻게 됐어? 안쪽에 있는 내가 됐지? 여기 정사각형이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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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이 같아. 됐어? 여기랑 여기랑 여기 길이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증명했어? 이건 막 그냥 별 생쇼를 다 하면서 이 직각삼각형을 위로 올리고 이 직각삼각형 위로 올려가지고 아래쪽에 a제곱 b제곱 만들어가지고 다 더하면은 이 정사각형 전체 넓이 된다라고 했지. 그 생쇼를 다 했잖아. 그치? 근데 사실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완전 제곱식을 모르면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증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가 C잖아. 한 변의 길이 C인 정사각형이잖아. 그치? 증명 바로 된다. 여기서 A, B 곱해서 직각삼각형 넓이 하나 구하면 이렇게 되지. 여기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 넓이 하나가 얘인데 얘가 전부 다 합동이잖아. 몇 배? 4배 되는 거지. 안쪽에 얘 넓이는 얼마? C제곱. 됐어? 이게 전체 넓이지. 아직 놀라긴 일러. 이거는 저번에도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 전체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한다? A 플러스 B가 한 변의 길이지.
얘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됐었거든.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 거렸어. 여러분이 이 완전 제곱식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생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얘를 봐봐. 얘를 그냥 전기하면 어찌 돼?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해서 2배. 됐지? 이렇게 하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이 된다. 난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서 난 이번 시간 조금 시간 들여서라도 난 이거를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걸 설명한 후에 됐지?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옛날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 3학년 거에 있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증명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증명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방법대로 증명을 해준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각설하고, 자, 요게 완전 제곱식이다. 여러분 많이 연습할 수 있겠지? 진짜 연습만이 답이야. 아니,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각자 종목에 대해서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들이 피겨 스케이팅 알지? 그 피겨 스케이팅의 개념을 아는 걸까? 아니면은 연습을 그냥 많이 한 걸까? 그냥 연습을 많이 한 거겠지. 당연히 개념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해. 개념 아는 거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피겨 스케이팅 할 수 있어. 개념 배우면 되잖아. 근데 연습 그렇게 하는 거는 못해.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수학도 마찬가지. 공부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알겠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연습을 해보자. 자, 개념 콕콕 1번 A 플러스 2의 제곱 가장 간단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해볼게. 자,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해서 2배. 알겠지? 둘이 곱해서 2배 4x 되겠지? 끝. 계속 연습해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1x 6번 보자.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똑같다고요. 뭐라 그랬어? 앞에 거 제곱 4분의 1x 제곱 되지? 뒤에 거 제곱 25y 제곱. 잠깐만. 5분의 1 쏘리. 25분의 1 쏘리. 자,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몇 배? 2배 하면 5분의 1xy. 그치? 2를 그냥 저기다가 바로 곱한 거야. 2분의 1에다가. 그래서 없앤 거야. 그 다음에 x랑 5분의 1y만 곱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치? 연습만이 답이다. 진짜. 앞에가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얘들아? 4번. 앞에가 이런 건 어떻게 하나? 무서워하지 말고 왜 이 형태는 안 봤는데요? 못하겠어요. 하지 말고 앞에 거 제곱 9x 제곱 뒤에 거 제곱 4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12x. 무서워하지 말고. 자, 여기에서 꿀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가 어차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의 제곱이랑 같지? 맞아? 맞지? 잘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문제를 낼게. 6의 제곱을 한 것과 9에서 6을 빼고 제곱한 거는 같니 다르니? 생각해봐. 당연히 같겠지. 맞아?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여기서 지금 얘가 어차피 제곱이 돼 있잖아. 그럴 거면 우리가 알기 쉬운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알겠어? 항상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버릇을 들여. 알겠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제곱하나 그냥 얘를 제곱하나 어차피 똑같다고. 어떤 완전 제곱식이든. 알겠지? 내가 편한 방식대로 계산하는데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맨 앞에가 플러스인 것만 많이 봐봐. 알겠지? 본능적으로. 그래서 앞에가 플러스인 게 아니면 겁을 먹어. 그러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서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다. 이 원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3번으로 가보면 이런 거를 물어봐.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6 이렇게 전개를 해놔. 자, 이런 식을 이렇게 분배법칙 써서 공식 써서 이렇게 하나의 다항식 형태로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전개라고 불러. 알겠지? 이거는 용어야. 그냥 하면서 지나가. 그래서 전개하면 여기에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계산해. x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해서 2배. 그지? 2ax 됐습니까? 이렇게 일단 놓고 얘랑 한번 형태를 비교를 해봐. 둘이 똑같아야 되지. 계산 결과니까. 당연히 결과가 내가 구한 결과는 같아야지. 근데 봤더니 앞에는 같아. x제곱 x제곱 문제 없지. 그 다음 어디도 같아야 돼? x의 개수와 x의 개수도 같아야지. 그 다음 뭐도 같아야 돼? 상수항과 상수항도 같아야지. 맞아? 동류항끼리 비교를 해달란 말이야. 동류항끼리. 이렇게. a제곱과 36이 같아야 돼. 뭐가 떠오르니? 6이 떠오르지? a는 뿔마 6이다. 그래서 뿔마 절대 놓치지 마. 뿔마 제곱해서 36이라 그러면 그 제곱해서 36이 되는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있단 말이야. 됐어? 자, 그래서 분명히 말했다. 실수 많이 해 이거. a제곱은 36이라고 했을 때 a는 뿔마 6 여기서 6만 적어버리면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2ax에서 2a에서 a가 뿔마 6이면 2를 곱한 값은 뿔마 12x 이렇게 되겠지. 1차 항의 개수가 얼마? 뿔마 12가 되네. 자, 얘하고 둘이 이렇게 같아야 되네. 그러면 b는 얼마다? 이게 이거니? b는 뿔마 12가 되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됐나? 뭐지? 이 분위기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대표용 4번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지금 완전 제곱식 하나 배웠잖아. 대표용 4번 하기 전에 이 대표용 4번이 또 공식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중학교 때 곱셈 공식은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어. 가장 중요한 공식 완전 제곱식과 그 다음 거 합차 공식이야. 알겠지? 역사적인 순간이거든. 이 합차 공식, 완전 제곱식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평생은 아니고 수능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합차 공식이란 게 뭐냐면 얘 합하고 얘가 차잖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얘가 합이고 얘가 차기 때문이야. 차는 어디에서 어디를 뺀 거지. 합은 어디에서 어디를 더한 거고. 그지? 이 앞에 있는 게 뭐야? 합. 뒤에 있는 게 뭐야? 차. 그래서 그렇게 불러. 여기는 막 이상하게 합과 차의 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합차 공식 이렇게 불러.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불러. 누구나 그렇게 불러. 그래서 합차 공식인데 합차 이렇게 연달아서 합과 차가 곱해져 있으면 여기에서 이 합차 공식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요 앞에 있는 게 같아야 되고 요 뒤에 있는 게 또 같아야 돼. 알겠어?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그 상태에서 이 같은 대상을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놨을 때 우리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이 뭔지를 한번 배워보자. 진짜 쉽거든? 어떻게 하면 돼? 분배법칙 쓰면 돼.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a 제곱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b 곱하기 a 하면은 ab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끝난다. 됐지? 여기 어디에서 뭐가 사라져? 이거 부르르기 안 되네. 얘랑 얘가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ab랑 플러스 ab가 동량이니까 사라져. 이번에는 왜 사라져?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사라졌을 때 남은 녀석들만 적어봐. 누구? a제곱 빼기 b제곱. 얘가 공식이야. 너무 쉽지? 두 개밖에 없어. 항이 두 개밖에 없어. 항이 두 개밖에 없어. 아까 전에 완전 제곱식은 몇 개 있었어? 세 개 있었지. 얘가 좀 더 외우기가 쉽고 심지어 외우는 방법은 합차는 이렇게 외우면 돼. 합차는 문장제곱. 합차는 이렇게 부를 거야. 제곱차. 합차는 제곱차. 아까 전에 완전 제곱식은 뭐였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해서 두 배였지. 둘이 곱해서 두 배가 제일 중요했어. 그치? 근데 얘는 그냥 한 문장이야. 합차는 제곱차. 끝. 합차는 제곱차.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인수분해 이 다음 단원에 가면은 반대로 하거든? 그래서 이 문장도 알고 있어야 돼. 제곱차는 합차. 그냥 되뇌어봐. 문제 쓰면서 한 문제 풀 때마다 이 관련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되뇌어봐. 합차 공식 문제 풀 때마다. 합차는 제곱차입니다. 제곱차는 합차입니다. 이렇게. 알겠지? 자, 제곱차가 뭐야? 제곱을 해서 빼놨다 해서 제곱차야. 알겠지? 제곱차.
진짜 이게 나중에 진짜 좋은 방식이야. 합차는 제곱차, 합차는 제곱차, 제곱차는 합차. 내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말해줄게. 귀에 피가 나게. 귀에 피가 나게. 선생님이 계속 말해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봐.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완전제곱식과 합차공식 이렇게가 곱셈 공식의 양대 산맥이야. 중3 때 배우는 제일 중요한 공식 2개.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반드시 외우고. 자, 요거에 대해서 개념 곱복의 한 문제만 풀어볼까? 2번. 자, 상태를 확인하라 그랬어. 어떤 상태? 앞에 거는 똑같은 대상이 더해져 있는 거, 뒤에 거는 똑같은 대상이 빼져 있는 거. 어떻습니까? 앞에 거에서 x 찾았고, 뒤에 거에서 2 찾았고, 앞에 거는 합해져 있고, 뒤에 거는 빼져 있지. 합차. 확인해서 똑같은 거여야 돼. 똑같은 거. 얘랑 얘 이렇게 같아야 되고, 얘랑 얘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그 상태에서 합차여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합차는 뭐 제곱차. 그냥 앞에 있는 걸 제곱하고 뒤에 있는 걸 제곱해서 어찌해라? 빼라. 끝. 제곱차. 됐지? 합차는 제곱차. 합차는 제곱차. 여러분이 나중에 인수분해 배우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과정이야.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놔. 알겠지? 제곱차를 다시 이렇게 바꿔야 돼. 합차로. 그럼 뭐가 필요해? 제곱근의 개념이 필요하겠지. 얘는 대체 누가 제곱된 거냐? 너무 쉽다. x가 제곱된 거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누가 제곱된 거냐? 4는 2가 제곱된 거지. 그래서 2, 또 하나는 플러스 2, 하나는 마이너스 2로 합차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합차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좀 어렵겠지. 지금은 인수분해가 원래 어려워. 여러분이 지금 이거 처음 배웠잖아. 전개 곱셈 공식을.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전개는 쉬워한다. 이거 그냥 뭐 하면 돼? 공식을 안 써준다 하더라도 나 이런 예도 봤어. 실제 중간고사까지 3학년 1학기 거까지 남자인데 와 대단하다. 자, 완전 제곱식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 완전 제곱식도 그렇고 합차 공식도 그렇고 전개를 하고 있어. 이 짓을 하고 있어. 와 이건 난 시험을 보겠다는 건지 지금 수학을 연구하겠다는 건지 난 진짜 모르겠거든.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신이란 건 속도전이야. 알겠지? 그래서 빨리 풀려면 공식이 필요해. 그걸 이해하는 거는 별개고 처음엔 이해해야지. 근데 이제 당연히 그 다음은 계속 연습하면서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진짜 한 녀석이 얘도 이렇게 해. 근데 걔 몇 점 맞았는지 알아? 100점을 맞았어. 와 그래서 더 속이 상해. 이렇게 하는데 100점을 맞는다고? 걔가 신방중이야. 신방중은 쉬워. 그래가지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면 다른 중학교에서는 100점 못 맞아. 어려워. 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공식을 아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뭐 할까? 2번 말고 뭐 할래? 4번. 여러분, 4번 봐봐. 자, 어때 형태가? 예쁘니?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니 좀 그런데 예쁘니? 안 예쁘지? 이 형태 마음에 안 들지? 어떤 형태가 마음에 들어? 정확하게 앞에는 뭐가 합해져 있고 뒤에는 뭐가 빼져 있는 형태가 마음에 들잖아. 맞지? 근데 얘는 봐봐. 여기 지금 중간에 플러스 있고 여기도 중간에 플러스 있잖아. 얘도 합이고 얘도 합인데 얘를 어떻게 하면 합차 공식으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자리 바꿔서 쓰면 되지. 돼? 얘 그냥 자리 바꿔서 쓰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3b-a 바꿔주는 거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잖아. 그지? 3b 플러스 a 이렇게 쓰면은 뭐야? 앞에 게 차고 뒤에 게 합이지. 합차 쓰면 되지. 순서 상관없잖아. 그래서 앞에 거 제곱 이렇게 쓸게. 3b 제곱 뒤에 거 제곱 a 제곱. 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빼줘볼게. 자, 그러면 앞에 거 계산하면 2b 제곱 지수법칙 그다음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답을 적으면 된다. 알겠어? 문제 없지? 내가 팁까지 알려준다 이렇게. 자, 그럼 다른 거는 다 됐지? 자, 그러면 대표유형 4번을 가져가려고 자,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3x 플러스 4y 합 3x 마이너스 4y 차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2x 플러스 3y 합 2x 빼기 3y 차 이걸 계산을 하래. 그지? 자, 그럼 어떻게 하래? 앞에 거서부터 합차 공식 간다. 준비됐어? 자, 이렇게 해서 앞에 거 제곱하면 9x 제곱. 됐지? 준비된 거지? 4y의 전체 제곱하면 마이너스 16y 제곱. 그러니까 16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합차 공식 한번 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합차 공식 쓸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먼저 적어주고 괄호
치고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4x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9y제곱. 어찌한다? 뺀다. 됐지? 제곱차, 합차는 제곱차, 제곱차는 합차, 합차는 제곱차, 제곱차는 합차, 합차는 제곱차, 제곱차는 합차. 알겠지? 아직 부족해. 자, 이렇게 해서 9x제곱 빼기 4x제곱 얼마? 5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 플러스 9y제곱 얼마? 7y제곱 빼. 됐지? 이렇게 해서 동량끼리 계산 맞추면 된다. 됐지? 어려울 거 없어. 공식만 쓰면 돼. 공식만. 자, 넘어가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하나만 더 공식을 머릿속에 쑤셔 박아볼까? 완전 제곱식하고 합차 공식도 좋은데 이런 건 어떨까? 일단 양대산맥은 다 배웠어. 그러니까 나머지 공식은 외워주면 좋고 안 외우면 어쩔 수 없는 것이요. 근데 외워주면 쉽게 풀 수가 있어 우리가. 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공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붙인 이름이야. 합곡 공식. 합곡 공식이야. 알겠어? 합곡 공식 이렇게 부를게. 자, 인수분해를 배우기 전까지는 합곡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걸 인수분해를 배우게 되면은 X자 인수분해라고 해가지고 따로 배워. 알겠어?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선 필수적인 개념이 저 합곡 공식이거든. 인수분해를 잘하기 위해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우리가 전개할 수 있어야 돼. 전개하는 건 매우 쉽지 얘들아. 이제 여러분 이거 껌이지. 2개짜리 함.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 자, 한번 해보면 x 곱하기 x 얼마? x제곱. x 곱하기 b는 얼마? xb 말고 우리 항상 1차 방정식에서도 그렇고 개수를 앞에다가 쓰잖아. 그지? 그래서 bx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x 얼마? ax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얼마? ab 요게 바로 합곡 공식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동류항이 있잖아. 요 동류항을 묶어서 적어야겠지. 묶어서 적으면 어찌 되나? 봐봐. 합 그리고 고 됐어? 여기가 누가 합해진 거야? 뒤에 있는 상수항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x 입장에서 보면은 1차 방정식이나 뭐 그런 데에선 우리가 항상 x를 변수라고 보고 a, b라는 미지수는 상수라고 봐. 숫자. 알지? 그래서 상수끼리 합해 놓은 걸 x의 개수, 1차항의 개수로 쓴다 해서 합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말 그대로 상수항들끼리만 계산한 거잖아. 상수항들끼리만 곱한 거지. 그렇게 해서 곱해주면 상수항이 나온다. 됐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합곡 공식이라고 불러. 이 나중에는 얘를 반대로 얘로 만들어주는 게 인수분해거든. 또 끔찍하지 않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이게 합곡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건데 나중에 여기 있는 게 어떤 수를 더한 거고 여기 있는 게 어떤 수를 곱한 건지 찾을 수 있어야 돼. 머리로. 많이 해보면 그다음 어렵지 않거든. 혹시 찾은 사람? x의 개수가 합 상수항이 곱일 때 얼마? 그 6이랑 마이너스 1. 너무 좋다. 얘들아 나중에 맛있는 거 줄게. 쌤. 이거를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처음 보니까 당연히 어렵겠지만 퍼즐 맞추기라고 보면 상당히 쉬워. 요게 합해서 4가 되는 것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 중에 합을 먼저 보지 말고 곱을 먼저 봐. 곱을 먼저 보면 떠올라. 12의 약수잖아. 잘해봤자 6하고 2가 떠오르지. 3하고 4도 떠오르지. 12하고 1도 떠오르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곱해가지고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이면 둘이 더했을 때 뭐가 돼? 4가 되지. 이게 요거라는 소리야. 여기 지금 합에 6이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4 여기에 4가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12가 들어간다면 여기에서 A를 6이라 할 수 있고 B를 마이너스 2라 할 수 있다. 6 곱하기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12니까 이렇게 불러서 내가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딴 식으로 적어주는 게 바로 뒤에서 하는 인수분해야.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훨씬 힘들어해요.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하면 돼? 진짜로 그냥 분배 법칙을 하면 되거든. 그냥 얘 그냥 사실 선생님이 양대산맥이라고 불렀잖아. 완전제곱식하고 합차공식을. 이거 안 외워도 돼. 지금은 안 외워도 돼. 근데 인수분해 가면 어차피 외우게 돼 있어. 왜? 이런 짓을 계속 할 거거든. 알겠니? 이런 짓을 계속 할 거야. 합이 이게 되고 상수항이 이게 되는 거, 곱이 이게 되는 거를 계속 찾아 나갈 거거든. 이 퍼즐 맞추기 게임을 계속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 합해서 x의 개수로 들어오고 곱해서 상수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이런 문제.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9. 자, 이런 걸 풀었을 때 나는 바로 x제곱 플러스 두 숫자를 더해서 13x. 그 다음에 두 숫자를 곱해서 36.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거든. 알겠어? 이게 공식 쓴 거야, 지금. x라는 변수, x를 변수로 따지고 이 뒤에 있는 거 상수로 따지면, 상수항으로 따지면 상수끼리 합한 건 x의 개수, 1차항의 개수로 들어오고 상수끼리 곱한 거는 상수항으로 들어온다. 이걸 지금부터 많이 연습해놔. 알겠지? 지금부터 많이 연습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대로 이걸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져. 알겠지? 진짜 중요해. 왜 이게 중요한가요, 선생님이? 대체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2학기 때부터 할 내용이 2차 방정식이거든. 이거 없으면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 방정식은 푸는 거지, 얘들아. 1차 방정식을 푼다. 뭐 구해라? 해를 구한다 라고 하지. 2차 방정식도 푼다라는 표현은 해를 구한다야. 알겠어? 근데 해가 2개 나와. 왜 2개 나오냐면 요게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능력만 붙이면 되거든. 요거까지 같이 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얘를 1차 방정식 풀어버리면 그냥 해가 나와. x는 마이너스 4.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마이너스 9. 이렇게 2개가 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36은 0이다의 해야. 이 짓을 하려면 이걸 풀어버리려면 뭘 해야 돼?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확인을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하려면 뭘 해야 돼? 이 공식을 외워야 돼.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선생님 그럼 2차 방정식은 대체 왜 그만할게. 뇌절이야 그렇게 하면. 아무튼 그렇다.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이미 고등학생까지 다 가르치니까 다 안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한테 말 안 해도 알겠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끝이겠니? 아니겠지. 3차 방정식도 있고 4차 방정식도 있고 5차 방정식도 있고 6차 방정식도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이적분까지 가려면 인수분해가 기본이야.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운 합법 공식 한번 연습해볼게.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공식이 아니야. 알겠지? 그건 진짜 외우면 멍청이야. 그걸 외우면 안 돼. 네 번째 공식은 외우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세 번째 공식은 그나마 인수분해까지 가려면 이거는 외워야 돼. 지금 당장에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그냥 지금 당장에 문제가 없지. 그냥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걸.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x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그지?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오는 거는 1차항하고 상수항이야. 그지? 그 다음에 1차항에 뭐가 들어온다? 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상수항에 뭐가 들어온다? 둘의 곱이 들어온다. 알겠지? 이렇게만 자꾸 연습하면 뒤에 가서 인수분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해볼까? 6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x랑 y가 공존할 때를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이. x랑 y가 식에 같이 있을 때. 근데 문제 없어. 그냥 이 y를 상수항처럼 생각해. 난 x에 대해서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해. 알겠어? 그러면 이거 뭐야? 앞에 거 그냥 x 제곱돼서 2차항의 제곱. 아니 2차항 한번 표현해주면 되겠지. x제곱.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뭐라고 그랬어? 상수항으로 가라. 얘네 둘이 상수항이야. 얘하고 더해. 6분의 2하고 6분의 5지. 더하면 얼마? 6분의 7y지. 6분의 7y인데 우리 웬만하면 x부터 적잖아. xy. 자,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래, 둘이 곱해. 이렇게 곱하면 얼마? 18분의 5y제곱. 됐지? 둘이 곱해. 상수항이라 생각하고 둘이 곱해. 상수항의 곱이 어디 들어온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된다. 됐지? 그래서 이걸 합법 공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합법 공식이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그게 외워줄 필요 없는 그 공식이야. 이 형태. 끔찍하지. 이거. 네 번째 공식이 이겁니다. 이건 공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공식을 쓰면 손해보거든. 왜? 봐봐. A 곱하기 D 한 다음에 B 곱하기 C 하면은 X의 개수 나오지. AD 플러스 BC가 X의 개수지. 외우라는 거니? 이거는 진짜 뇌절이지, 그지? 자, 요거는 외우는 거는 아니야. 알겠어? 외우는 거는 아닌데 이거를 문제를 쉽게 푸는데 좀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x의 개수가 뭐가 돼? 나란히 이렇게 적으면 x의 개수가 이거야. x의 개수. 요 x의 개수가 이거야.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를 더한 거야. x자로. 알겠어? x자로 곱해서 더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 이렇게 곱한 결과를 내 머릿속에 숫자만 저장을 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내 머릿속에 숫자만 저장을 해서 둘이 더한 거를 바로 x의 개수로 적으면 돼.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 곱하기 3x 플러스 5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럼 맨 앞에 거는 당연히 이렇게 곱한 거지. 그래서 6x제곱 이렇게 적을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x의 개수라고. x의 개수.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이 계산 결과를 저장해. 2x 곱하기 5 하면 얼마? 10. 이걸 내 머릿속에 저장하라고.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3x. 기억 못하겠으면 적어놓으면 되고 3.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여기다가 쓰라고. 됐어? 그 다음 뭐야? 마지막. 둘이 곱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곱하면 되지. 얼마? 플러스 5. 끝. 이렇게. 이게 공식은 아니고, 이거 외우라는 뜻 아니야. AC AC x제곱 되고 AD BC 막 이래서 더한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BD 적어준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얘를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냥. 근데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는 와중에 맨 앞에 거 곱했을 때랑 맨 뒤에 거 곱했을 때 빼고 서로 첫 번째, 네 번째 거 다른 거 곱해줄 때 있잖아.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곱해줄 때, 뒤에 거하고 앞에 거 곱해줄 때 이렇게 나란히 적었을 때 크로스로 곱했을 때 있잖아. 요 때만 곱해서 더해준다고.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대표 유형 마지막 이것만 하고 끝내자. 빠르게. 자, 대표 유형 5번 x-a 곱하기 x-8은 계산해보자. 앞에 거 제곱해서 x제곱 되지? 그럼 바로 해. 얘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앞에다가 붙이고 a 플러스 8x. 이게 지금 합해서 쓴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플러스 8a. 이렇게 되는 거야. 합 곱이라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온 거는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6이야.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8a하고 누가 같아? 16하고 같아야겠지. 동류형이니까. 그치? 자, 그럼 8a하고 16하고 같으면 양변 a 8로 나눠서 a는 몇이다? 2다. 좋아. 끝나가니까. 자, 대박. 아주 잘 나와요. 너무 고맙다.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인데 a가 2야. 그러면 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0 나오겠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이면 b는 얼마다? 10. 좋아.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12. 그렇게 4번 답을 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번 바로 하고 가자. 자, 9x-2y 곱하기 3x 플러스 4y 이렇게 했을 때 자, 전개하면 9x 곱하기 3x 전개하는 거라고 그랬어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공식 아니야. 공식 아닌데 내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은 항상 외우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앞에 거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썼지. 그 다음에 이 첫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곱한 거랑 뒤에 거랑 앞에 거 곱한 거의 계산 결과를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바로 합치라고. 알겠어? 그래서 9, 4, 36 마이너스 6 더해 얼마야? 30. 그걸 바로 적으라고. 30xy. 됐지? 이거 도와주는 거야 쌤이.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거 그냥 계산하면 돼. 이건 분배 법칙이야 그냥. 마이너스 8y 제곱. 분배 법칙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알겠지? 하다 보면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렇게 안 적게 돼. 계산 결과를 이렇게 따로 안 적게 돼. 36xy 마이너스 6xy 동류형이잖아. 어차피 더하면 이거 되는 걸. 됐지?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답이 되는데 거기에서 a, b, c가 각각 뭐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겠지? 네?
자, 해서 A는 27, B는 30, C는 마이너스 8이니까 27,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8의 값을 구하시오. 답 얼마? 마이너스 11이다. 땡큐.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우 중요한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 한번 와가지고 일단 61쪽까지 숙제고 곱셈 공식 테스트를 한번 볼게. 알겠지?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라서 곱셈 공식 테스트 오늘 배운 세 가지 공식만 잘 외워와. 알겠지? 3개.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3분의 2 지났다. 자, 이번 주말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갈 때 같이 두고 가. 잘 가. 수고했다. 수고했어. 우리가 푹 쉬고.